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섬뜩한 깨달음과 마주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 내가 굳게 믿어온 모든 신념들,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했던 깊은 욕망들까지도 사실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나를 둘러싼 세상의 기대, 사회가 정해놓은 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향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당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진정한 참나를 반영하고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다른 누군가가 써준 대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느껴지곤 할까요?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각본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찾기 전까지 진정한 인생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숨겨진 힘들을 하나씩 파헤쳐 감에 따라 당신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게 될 깨달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심층 심리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신이론을 넘어 인간의 광활하고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상가였습니다. 당대의 많은 심리학자들과는 달리 융은 정신적 건강이 단순히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심리적 성장을 개성화를 향한 여정, 즉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사회가, 부모가, 혹은 시대가 기대하는 모습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끄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결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 혹은 무리에 소속되는 것에서 온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불안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떨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삶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이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건화됩니다. 이름이 주어지고 정체성이 부여되며 미리 정해진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칭찬받고 무엇이 벌받는지 배우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정해진 틀에 맞춰 살아가도록 압박받습니다. 좋은 학생, 성실한 직장인, 효심 깊은 자녀라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 과정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어서 우리는 거의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순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치와 맞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했다가 주변의 못마땅한 시선과 마주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혹은 어떤 감정이나 욕망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아주 서서히 당신은 당신의 그런 부분들을 숨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깊숙이 감춰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당신은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가면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고 관계를 맺고 인정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차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바로 그 페르소나라고 믿기 시작하며 그 가면 아래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페르소나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림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말하지 못한 욕망, 약점, 심지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강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감정적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거부한 자신의 일부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종종 투사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격렬하게 싫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이 유독 당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것은 종종 바로 그 특성이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우리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바로 그 그림자 속에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억압하고 무시해왔던 당신의 일부가 사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잃어버린 조각들이라고 말한다면요? 융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리적 성장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그동안 부정해왔던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개인적인 힘과 진정성, 그리고 자유의 심오한 원천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을 빚어온 환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며 진정으로 당신다운 삶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직업, 문화, 과거의 경험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실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라고 믿는 그 자아는 사실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실체의 표면에 불과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면요? 칼 융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는 숨겨진 세계, 즉 잊혀진 기억, 억압된 감정, 인정받지 못한 욕망,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광활하고 복잡한 내면의 풍경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열쇠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묻혀있던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혹시 더 큰 무언가를 향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위대한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취감은 외부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 즉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는 것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을 통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것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섭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당신 성격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기를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지녀온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두려움에 도전하며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내면의 갈등과 직면하기를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침묵을 피하나요? 1. 소셜미디어, 오락거리 등 우리 자신과 홀로 마주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고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주의 분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기제이며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더 깊은 질문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내면에 숨겨진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불안, 자기 파괴적 행동,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 혹은 길을 잃은 듯한 지속적인 느낌과 같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억압된 욕망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종종 가장 위대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비판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며 관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생각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오래된 상처,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가치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이라면 이 두려움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아직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자아의 그림자 측면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 속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쿠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침내 우리 내면의 이 숨겨진 부분들과 마주했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망설임 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삶이 어떤 느낌일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힘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융은 무의식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징, 꿈,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을 더 깊은 자아로부터 오는 메시지, 우리의 정신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술, 글쓰기, 음악과 같은 창조적인 표현이 무의식에 접근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알아차림. 당신이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반응, 그리고 당신이 깊이 간직해온 신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 채 정해진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올가매던 환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의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 안에 숨겨진 원형에 대해 탐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 묻혀있는 이 고대의 패턴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여정이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간단했다면 모든 사람이 이미 자신의 본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왜 특정 행동, 욕망 또는 두려움에 끌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패턴에 빠지는 걸까요? 칼 융의 대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 내면에는 보편적인 패턴,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심리적 청사진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원형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즉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의 한 차원에 저장된 고대의 집단적 이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 관계, 심지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형성합니다. 역사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웅의 여정, 현명한 스승, 그림자 같은 악당, 순수한 아이. 이러한 인물들은 신화, 종교, 문학, 심지어 우리의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단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원형들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목적을 갈망하고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소명을 느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며 더 높은 차원의 자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원형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그림자는 억압되고 숨겨진 자아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 약점,
심지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까지 담고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신화 속에서 영웅은 진정으로 진화하기 전에 종종 괴물이나 적 또는 거대한 도전으로 상징되는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면에 무언가가 저항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더 위대한 버전의 자신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두려움, 의심 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당신의 발목을 잡았던 때는요?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영웅과 그림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림자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억누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변화는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움으로써 그것을 통합할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만나봅니다. 융은 모든 남성 안에는 숨겨진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가, 그리고 모든 여성 안에는 숨겨진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에너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음양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개념이죠. 아니마는 직관, 감정, 창의성, 무의식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아니무스는 논리, 구조, 규율, 자기주장을 상징합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은 온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내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니마를 거부하는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연약함을 약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니무스를 거부하는 여성은 자신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들을 억압하는 대신 포용할 때 그것들은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 즉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모두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퍼즐에는 마지막 한 조각,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깨달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할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단지 두려움이나 자기의심, 외부의 조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우리가 현실 자체를 인식하는 방식의 구조 속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힘들을 탐험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가면, 당신이 억압하는 그림자,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형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환상, 바로 자아라는 환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즉 기억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단위라고, 변하지 않는 자아가 시간을 통과하며 움직인다고 가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많은 위대한 철학자 및 신비가들과 함께 급진적인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자아는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가 믿도록 길들여진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당신의 버전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단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수세기에 걸쳐 여러 생애를 거쳐 유전된 지혜와 경험을 통해 진화해온 무한한 의식의 한 가지 표현일 뿐이라면요? 융은 이 아이디어를 자기라는 개념을 통해 탐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꼬리표와 두려움에 집착하는 작고애고 중심적인 자아가 아니라 정체성의 환상을 넘어선 당신의 총체,
바로 참나를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은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 모든 두려움, 한계,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일시적인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단일하고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대의 지혜, 무의식의 깊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의 잠재력을 내면에 품고 있는 광대하고 상호 연결된 의식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고통, 의심, 두려움을 경험할까요? 그 답은 에고에 있습니다. 에고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분리감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이고 저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단일한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이며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환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융은 용기,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지의 것을 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만 미지의 것은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둘째, 꼬리표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이름, 직업, 과거, 성격 그 이상입니다. 셋째,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꿈, 직감, 깊은 직관은 참나로부터 오는 메시지이며 당신을 온전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 순응하십시오. 자신을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깊은 진실의 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극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참나는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고 단지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낡은 두려움과 환상에 묶여 진정한 당신의 일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당신이 되어야 할 광대하고 무한한 존재를 껴안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인생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찾을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